읽기만 해도 이분들이 콩밥을 먹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연들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한국에서 이제 오래 살아온 32살의 외국인이랑 교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12살 나이 차이 때문에 가족에게 차마 말을 못했어요. 처음에 교제를 하면서. 근데 만난 지 2달 정도 지나서 성관계를 했어요. 그 후에 보니까 다른 여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찝쩍거리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후에 확인을 해보니 나이, 국적, 이름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심지어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이혼한 상태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실제 나이는 32살인 줄 알았는데 42살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알았으면 사귀지도 않았을 거고 당연히 이제 성관계도 맺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분풀이를 해야 되냐, 당장 감옥에 쳐넣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연인 관계로 발전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성관계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초 사실이 지금 틀린 부분들,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해서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톡이나 대화 내용 같은 걸 보시면 아마 본인이 마치 미혼인 것처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를 근무하고 계시답니다. 남자친구와 한 2년 정도 교제를 했는데 처음에는 성격이 좀 다혈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툼 있을 때마다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막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뭐 길거리 공공시설들을 발로 차고 그런 행위를 하는 남자친구를 보면 진짜 식은땀이 날 정도로 이분이 무서워져서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이별하자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사귀던 당시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 이걸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버리겠다. 이런 동영상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고 진짜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정말 이 사람이 행여 그걸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엄청 이제 전전긍긍 아이들의 눈치를 이제 살피는 정말 이제 피가 마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이런 이제 사연 의뢰를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 이거를 진짜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동의를 받고 찍었다고 해도 이제 의사에 반해서 이런 것들을 유포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처벌 규정이 또 당연히 있고요. 이 협박행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소위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표현도 사실은 너무 좀 유화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의 삶이 그냥 망가지는 정도를 넘어서서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위반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몰카라고 부르는데 법적으로는 불법 촬영으로 봅니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거를 이제 유포하거나 이렇게 하면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 이걸 꼭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랑 사귄 지 1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 엄청 크게 싸우고 헤어졌거든요. 학교 과제를 도와준다고 같이 카페에서 있게 됐는데 노트북에 PC로 로그인이 되어 있었는데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로 아무 생각 없이 창을 열어봤는데 6명 정도 속한 그 대화 톡방이었는데 다 아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친구 한 명이 새로 사귄 여자친구라면서 사진을 올리니까 자기들끼리 막 품평하면서 낄낄대는 대화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몸매, 성적 매력, 막말이랑 뭐 진짜 저급한 농담들 계속 사진까지 공유하면서 막 지네들끼리 웃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해서 명예훼손이니까 너랑 네 친구들 다 법적 대응하겠다. 네가 남의 X를 몰래 본 거 아니냐. 그 죄가 더 크다고.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한 건데 그게 무슨 뭐 개인정보 유출이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어떤 근거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어떤 근거는 헌법 17조상의 어떤 사생활의 비밀 이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행복추구권 이런 것들도 좀 기본적인 근거 내용들이 될 수 있거든요. 나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는 그게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개될 건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게끔 권리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내용들을 단톡방에서 얘기하신 것이 그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볼 수는 있겠지만 자기결정권을 일부 침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 이 남자친구가 개인정보 처리자여야 되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어떤 벌칙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성폭법 요 이제 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든가 방통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의 적용을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방에서 이렇게 뭐 제3자를 성희롱한다 이런 게 이제 막 적발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처벌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떤 성적 혐오심이나 수치감, 그 불쾌한 감정들을 일으킬 수 있는 말들을 도달하게 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고요. 단톡방의 피해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상주하고 있었던 톡방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 조금 이제 피해자 특정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비하 발언이 있는 것에 이런 것들을 오고 간 것은 정통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어떤 야구 선수가 자기 여자친구와 1대1 그 메신저 대화를 하는 와중에 특정 치어리더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소문을 퍼뜨리다가 700만 원의 벌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